네, 안녕하세요. 토사입니다. 28회차가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제가 진짜 이번 회차도 또 하면서 느낀 게, 제가 1, 2, 3번, 12, 13, 14번 이쪽에서 진짜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간단하게 복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회차에 초안 영상을 이제 찍어보려 합니다.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이상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토트넘이 왜 정배 투표를 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회원 멤버십 분들한테 보여드리는 패턴에서 승 없다와 패 없다에 엄청난 강한 패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패 없다가 너무 강했고 승 없다는 약간 받쳐주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 경기에서 무승부가 좀 느낌이 와가지고 물을 간 거였었고 간 거였기도 했고, 또 에스턴 홈에서 분명 엄청 좋았는데 왜 정배 투표율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에 무승부겠거니 하고 무를 갔던 게,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 골 넣은 게 업사이드 판정이 나면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에스턴 빌라 토트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고, 첼시는 사실 되게 불안했는데 그래도 배당이 1.4땡가 3땡가 받았으니까 이거는 이기지 않을까. 아무리 이제 첼시가 너무 흐름이 안 좋은데 그런 팀한테 1.3대를 준다는 게, 그래서 일단 승 가본 거였거든요. 팬은 진짜 없다고 생각했고 무는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뺐었는데 이게 무가 떠버리네요. 그래서 1, 2번 역시 1, 2, 3번 통과하는 거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그런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3, 4, 5번, 6번, 7번 뭐 이런 건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생각대로 그래도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겨도 1점 차 승부일 것이라고 좀 불안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간 경기였는데 역시나 그렇게 뜬 것 같았고, 9번은 사실 발렌시아 승 정말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 경기를 이제 하면서 느낀 거는, 너무 배당 이렇게 좀 애매하게 배당으로 걸쳐 있을 때 있죠. 이때 제가 발렌시아 배당이 3.10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좀 애매하게 배당을 좀 받았을 때는 너무 배당에 신뢰하지 말자. 이거 무업타 패턴이 저한테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승으로 간 거였는데, 이럴 경우에는 좀 확실하게 승패 라인으로 가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랬고, 브랜드포트 승부 이거는 사실 되게 좀 헷갈렸거든요 저는. 근데 네, 이거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브랜드포트는. 그리고 11번 경기는 사실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AT 마드리드 승 단통 가고 싶었죠. 근데 너무 이상했어요. 그냥 너무 AT 마드리드 승 같았고, 너무 배당이 말도 안 되게 높았고, 제 판단에는. 그래서 이걸 지운 거였는데, 뭐 운 좋게 맞은 것 같아요. 이변을 잡았다기보다 그냥 운 좋게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이거 마지막까지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이거 승 뺄까 말까? 아무리 그래도 승은 아니겠지만 이런 생각에. 근데 그냥 했어요. 근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12, 13, 14번에서 좀 이제 경악을 했는데, 12번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시겠지만 2일차 되고 나서 그 배당이 변동이 되는 걸 보고, 변동이 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딱 배당을 보고 딱 갑자기 느낀 게, 이거 아스날 배당 너무 높은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비슷한 지지난 회차인가 이제 몇 회차 전에 비슷한 경기들이 두 번 정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맨체스터 시티 대 아스날 경기랑 뭐 리버풀 대 토트넘 경기, 이런 경기가 있었어요. 비슷한. 근데 그때도 그 두 팀이 이제 승리한 리버풀이랑 맨체스터 시티가 받은 배당은 1.4대의 배당이었는데, 근데 이 아스날은 1.6을 받았다는 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거 아스날 승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브라이턴이 이렇게 대승할 줄 몰랐고 좀 불안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서, 다음 회차도 준비할 때는 이런 비슷한 경기 있으면 좀 생각을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이제 바야돌리드 세비야는 사실 이거는 그때 돌아가도 세비야는 안 골랐을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세비야 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쉽게 져버릴 줄이야. 어쨌든 그리고 에스파뇰 바르샤도 이거는 제가 이제 12호인가 14번에 이제 바뀐 건데, 제 그 판단이 네, 이것도 뭐 바르샤 승 안 갔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에스파뇰이 맞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바르샤가 이렇게 대승을 거둬버렸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6개 틀렸고요. 네, 8개 맞았습니다. 근데 별로 좋은 성적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다음 회차에 또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는
네, 그리고 이변을 잡을 때 더 신중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딱 이렇게 느끼고 이번에 29회차인가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이제 토트넘 경기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사실 토트넘이 지난 경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실망적이었고요. 진짜 너무 못한다. 너무 별로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 팀한테 걸 때는 항상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토트넘은 7위고, 토트넘은 지금 현재 7위고, 브랜드포트는 9위에 위치한 팀인데요. 일단 두 팀이 이제 동기부여가 사실 좀 애매해졌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두 경기를 승리를 다 거둬도 6위까지밖에 도달할 수 없고요. 근데 6위를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승점을 쌓긴 할 텐데 6위 브라이턴이 지금 두 경기를 덜 치렀음에도 토트넘보다 1점 앞서 있으니까 사실상 지금 토트넘은 7위인 이 위치를 지켜내야 된다. 이 느낌으로 이제 승점 3점을 쌓아가려는 동기부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뭐 저기 컨퍼런스 경기 그 경기에 이제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겠죠. 브랜드포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7위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승점 3점을 굉장히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팀에게는 동기부여가 모두 다 존재하는 경기라고 보이고요. 뭐 배당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특징이 배당 갭이 2배가 된다라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현재 흐름을 보면 두 팀 모두 다 지금 토트넘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요. 브랜드포트는 지금 5경기 동안 3승 1무 1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 1패가 리버풀이었고, 그래서 저는 최근의 흐름은 브랜드포트가 더 좋은 상태라고 봅니다. 근데 상대 전적은 일단 토트넘이 3승 3무로 앞서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홈 어웨이 성적으로 나눠봤을 때는 또 토트넘이 그나마 좋아 보이긴 한데, 제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거는 최근 흐름이에요. 최근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빗대봤을 때는 이 배당 갭이 상당히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브랜드포트 승의 배당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좀 앞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솔직히 제가 딱 봤을 때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였지만, 지금 토트넘이 1.83 받았을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진짜로. 이게 정배지만 정배 같은 느낌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1번 경기가 이제 뭐 투표율도 안 나왔고 구매율도 안 나왔고 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국내 배당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는 아마 이쪽으로 구매율이 많이 몰릴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율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배트맨 프로토를 딱 구매할 때 그 상세 내역을 딱 보면 구매율이 아마 원정 쪽으로 많이 쏠려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국내 배당 나오고 나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경기지만, 애초에 브랜드포트 승은 일단 배제를 하고 승무 라인으로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예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패턴은 뭐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패턴은 언제 왜 안 보여주시냐라는데, 이 영상을 제대로 안 보셨다고 인지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댓글이 달리면. 그래서 따로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패턴은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만 보여드리도록 제가 그렇게 바꿨고요. 뭐 보시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만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1번 경기는 승무 라인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로나 대 비아레알인데 7위 대 5위예요. 근데 배당은 뭐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좀 애매합니다. 사실 순위에 비해서 비아레알이 왜 원정에서 정배를 받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일단 보면 최근 흐름이 두 팀 모두 다 좋아요. 지로나도 현재 4경기 동안 무패 3승 1무고요. 비아레알도 현재 4경기 동안 3승 1무로 무패입니다. 지로나는 지금 현재 7위인데 이 순위를 고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6위 한 단계 위인 베티스랑 승점이 7점이나 차이 나기 때문에 남은 경기 4경기를 다 이겨서 그 6위 자리, 그러니까 유로파 진출하는 그 자리를 노려볼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지금 이제 밑에서 추격하고 있는 뭐 빌바오, 오사수나, 세비야 이런 많은 팀들과 점수 차이를 내기 위해서는 이 7위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승점 3점을 원할 그런 경기라고 보이고요. 비아레알도 이제 5위이기 때문에 4위인 그 소시에다드와 5점 차이밖에 안 나서 4경기 동안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승점 3점을 원하는, 즉 두 팀 모두 다 승점 3점을 원하는 그런 매치업이 되겠다. 동기부여가 아주 빵빵한 매치업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무승부 이렇게 투표율이 굉장히 배당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 경기도 제가 이제 판단해보면 배당도 딱 그렇고 현재 상황도 그렇다 보니까 이 경기는 아마 홈팀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더 낮은 투표율, 그러니까 한 30%?
이게 아마 25%, 23에서 25%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한 40에서 45%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경기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국내 배당이랑 그런 걸 다 나와봐야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렇게 둘 다 좋아 보이는 경기에서 지로나 홈에서 경기를 하는데 어째서 비아레알이 원정에서 정배를 받고 있나, 이거에 대한 좀 궁금증을 갖고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일단은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요. 만약에 이 원정에서 정배를 받은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상대 전적에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아레알이 현재 4연승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로나를 상대로. 네.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팀이 20년간 4승 6무로 무승부가 없는 상태예요. 즉 이 경기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두 팀은 무승부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고, 두 팀은 상대 전적에서도 무승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승부가 나온다면 이게 가장 큰 이 경기에서의 최대 이변이 되겠다. 그래서 즉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무를 받친 상태로 라인을 뻗쳐 나가줄 겁니다. 만약에 비아레알 승도 받쳐줄 거면 투픽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까지는 무를 무조건 포함시키는 상태로, 이거냐 이거는 이제 국내 배당이랑 그 투표율 또 구매율 이런 거 보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이제 3번의 본머스 대 맨유인데, 사실 지금 맨유가 굉장히 이제 3점이 급해요. 3점이 급하고, 왜냐면 지금 5위인 리버풀과 한 경기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승점이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서 이 챔스권을 지켜내려고 한다면 여기서는 승점 3점을 무조건 쌓아야 되는 그런 경기로 보입니다. 다만 본머스는 지금 동기부여가 이제 없습니다. 왜냐면 강등권에서 완전하게 남은 경기 3경기밖에 없는데, 리즈가 3연승을 한다고 해도 득실차로 가면 좀 위험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본머스는 사실 무승부만 해도 굉장히 안전해 보이는, 무승부만 이제 얘네는 이제 그거겠죠. 확실한 그거겠죠. 맨유는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있고, 본머스는 1점만 걷어도 안전해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네. 리즈가 지금 31점이니까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이제 그거네요. 강등권에서 면해지게 되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남은 경기가 2경기인데 지금 39점이니까 죄송해요. 3경기로 봤네요. 2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강등권에서 확실하게 면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없어요. 근데 맨유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기부여에서도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상대 전적 10전 1승 1무 8패, 맨유가 굉장히 앞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흐름은 이제 맨유가 직전에 울버햄튼을 잡아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흐름이 좋다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잠시만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 직전 경기에서 레시포드 선수가 못 나왔잖아요. 그래도 뭐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어쨌든 레시포드 선수가 못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못 나올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흐름으로만 봐서는 맨유가 울버햄튼 전 승리를 거두기 전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었고, 또 원정에서 지금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2득 7실을 할 정도로 득점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는데, 본머스도 뭐 2연패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사실은 맨유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경기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배당은 되게 낮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패턴이 하나가 있는데, 원정에서 3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는데 3년간 아마 지금 현재 2연패 중일 겁니다. 3년간이 아니고 이번 시즌입니다. 이번 시즌. 자꾸 왜 이렇게 꼬이냐. 맨유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첫 3연승을 거둔 이후로 원정에서 3연속 같은 결과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침이라서 제가 말이 좀 꼬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 경기는 맨유가 동기부여도 있고 뭐 그렇지만, 본머스가 동기부여도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맨유가 지금 배당을 너무 낮게 받았다. 그거에 비해서 현재 되게 불안해 보이는 맨유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맨유 쪽으로 가주는 게 맞다. 근데 굳이 이변을 잡아야 된다면 무승부까지는 받쳐줄 생각이 있는 경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즉 본머스 승리는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에 이제 풀럼 대 크리스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팀이 12위 대 12위로 동기부여가 딱히 없습니다. 이제는 이 두 팀은 그냥 순위 올리기, 순위 올리기 이 정도밖에 동기부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풀럼도 이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아직까지는
자력으로는 사실 좀 가기 힘들죠. 그 컨퍼런스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 경기에서 이기려고는 할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탈은 아예 이제 동기부여가 없다 보니까 뭐 굳이 있다면 플럼에게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트로비치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이제 복귀를 했고, 지금 2연승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복귀골까지 넣었어요. 미트로비치 선수가. 크리스탈이랑 이 플럼이랑 맞붙었을 때 최근 흐름을 보면 솔직히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이렇게만 판단이 드는 경기예요.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원정에서 지금 2연패 당하고 있는데 득점을 넣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플럼은 직전에 레스터를 불러들어서 홈에서 5대3으로 대파한 적이 있었고, 분위기는 플럼이 더 좋다고 보겠습니다. 네, 근데 크리스탈 뭐 그렇게 밀린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 이제 배당을 보시면 플럼 배당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 이 이유를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 경기에서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갈 거고요. 무승부 배당이 이렇게 높은데 저는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 쪽으로 좀 생각해주고 싶은 경기예요. 플럼은 뭐 홈에서 최근에 죄송합니다. 말이 왜 이렇게 꼬이냐 오늘. 네, 최근에 진 그 2연승 하기 전에 3연패를 기록했었는데 그 3연패가 맨체스터 시티, 뭐 웨스트햄, 아스날,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그런 팀들이었어요, 홈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 정도는 충분히 이겨줄 법한 그런 경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배당이 좀 많이 높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경기는 클펠 사이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아직 국내 배당이랑 그 투표율 나오고 나서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5번 경기 리버풀 대 에스턴 빌라인데 배당 이런 식으로 받고 있고요. 현재 5위 대 8위입니다. 지금 이 에스턴 빌라도 승점 3점이 굉장히 급해요. 리버풀도 마찬가지로 승점 3점이 굉장히 급하고요. 근데 현재 흐름으로만 보면 리버풀이 지금 현재 7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연승 하고 있고 9경기 연속으로 패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직전에 이제 토트넘을 잡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울버햄튼 맨유한테 잡히면서 2연패를 당하고 있던 와중이었고요. 뭐 그 전에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어쨌든 이 두 팀의 이제 배당을 봤을 때 두 팀 모두에게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 이제 제가 아까 그 복귀할 때 말씀드렸던 그 아스날 브라이턴, 뭐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 뭐 리버풀 토트넘 이런 경기가 흡사해요. 그 경기처럼 배당을 1.4대를 배당을 받고 있다. 이 경기는 리버풀 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전 리버풀 승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경기예요, 이 경기는. 다음에 6번 경기 울버햄튼 대 에버턴입니다. 13위 대 17위인데 지금 울버햄튼이 직전에 맨유한테 2대0으로 졌고요. 에버턴은 뭐 맨체스터 시티한테 0대3으로 졌습니다. 뭐 동기부라고 보면요, 일단 에버턴 쪽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울버햄튼은 뭐 강등권에서 이미 면해버렸고, 에버턴은 승점 3점이 아직도 절실한 상황. 그래서 에버턴 쪽으로 굉장히 좋아 보인다기보다 동기부여가 세다. 근데 현재 두 팀의 흐름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이걸 홈과 어웨이로 나눠보게 되면 울버햄튼은 직전에 홈에서 몇십 년 만에 4연승을 거뒀어요, 홈에서. 그래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태예요, 홈에서만큼은. 그리고 4경기 연속으로 클린시트를 기록하고 있다. 근데 원정의 에버턴은 최근 흐름이 1승 4무 1패고 직전 브라이턴전에서 대승을 거두긴 했는데 어쨌든 울버햄튼의 4연승, 그게 좀 더 저는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지만 울버햄튼 쪽이 이런 배당을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되게 높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울버햄튼 쪽보다는 에버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상대 전적이 울버햄튼이 지금 현재 3연승째인데 4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버턴 사이드로 좀 생각을 해주고 있는 경기입니다. 7번에 빌바오 대 셀타비고인데 사실 이 경기를 이제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셀타비고 역시 지금 강등권과 5점밖에 차이가 안 나서 남은 경기 4경기 동안 따라잡힐 수 있기 때문에 승점 3점을 원하는 경기일 테고, 빌바오 역시 지금 47점으로 충분히 지로나의 자리를 넘볼 수 있다. 그래서 그 7위 자리를 빼앗기 위해, 쟁탈하기 위해 어쨌든 승점 3점을 두 팀 모두 다 원하는 그런 경기가 되겠다. 근데 두 팀의 흐름은 둘 다 별로예요. 지금 빌바오는 4경기 동안 1무 3패, 직전에 비아레알 전에서 대패를 했고요. 셀타비고는 지금 현재 3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바오 홈에서 2연패 중인데 2경기 무득점이고 셀타비고 원정 3연패 중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솔직히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전 보겠습니다. 근데 셀타비고의 배당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거는 너무 높아요. 그래서 셀타비고 승은 배제를 한 상태로 승로 사이드로 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경기라고 말씀드려 보겠고요. 8번에 노팅엄 아스날 볼게요. 일단 이 경기 아스날이 이제 동기부여를 저는 이제 거의 좀 망연자실했을 것 같아요. 직전에 브라이턴한테 그렇게 크게 지면서 사실상 우승권과 좀 많이 멀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 맨체스터 시티가 한 경기를 덜 치렀지만 승점이 4점이 앞서 있다 보니까 이제 아스날은 자력으로 좀 따라가기도 힘들어졌고, 맨체스터 시티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스날이 이제 좀 반포기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프로라면 끝까지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승리를 당연히 이제 원할 것으로 보이고요. 노팅엄도 이제 강등권에서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이제 강등권에서 조금 자유로워진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 경기에서 무조건 3점을 따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스날이 이 경기가 사실 직전 최근의 흐름을 보면 노팅엄도 최근 4경기 동안 2승 1무 1패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날은 직전에 대패를 거둬버렸기 때문에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 즉 노팅엄이 충분히 해볼만해 보이는 그런 경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배당이 좀 높습니다. 제가 볼 땐 노팅엄 쪽으로.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아스날 쪽으로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또 노팅엄이 이번 시즌 2연무가 없습니다. 직전에 무승부를 거뒀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아스날 단통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다음에 9번 알메리아 마요르카 15위 대 12위고요. 배당을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두 팀 모두 다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승점 3점을 원하는 상태일 것 같고요. 뭐 흐름 자체도 굉장히 두 팀 모두 비슷해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배당만으로 봤을 때는 저는 무패 사이드가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마요르카가 원정에서 막 그렇게 엄청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제가 먼저 혼자 보겠습니다. 지금 원정에서 2연패 기록을 하고 있고 뭐 10경기 동안 1승 1무 8패 기록하고 있으니까 뭐 좋은 흐름은 아니죠. 근데 이제 마요르카는 어쨌든 승리도 최근 10경기에서 4승 4승 2무 4패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단 말이죠. 근데 최근 흐름은 보면 분명히 두 팀 모두 다 해볼만해 보여요.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국내 배당과 투표율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 전적이 마요르카가 현재 4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알메리아를 상대로. 근데 알메리아는 홈에서 20년도에 1패를 한 걸 제외하면 대부분 마요르카한테 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 배당으로만 해석하기는 되게 어려운 경기라고 보이고, 이거는 이제 국내 배당과 구매율, 투표율 이런 거 다 확인해보고 가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는 경기입니다. 10번에 바르샤 대 소시에다드입니다. 자, 일단은 바르샤는 이제 우승 확정을 지어버려서 사실상 이제 뭐 리그에는 사실 뭐 동기부여가 딱히 없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득점 잠시만요. 그거에 동기부여가 있다면 또 있을 수 있겠는데, 레반도프스키가 지금 현재 득점 1위거든요. 그래서 레반도프스키의 득점왕 그거를 돕기 위해서는 무조건 레반도프스키는 당연히 출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어쨌든 동기부여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소시에다드는 일단은 지금 4위인데 아직까지 그 5위와의 승점 차가 5점밖에 차이가 안 나서 승점 3점을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우선시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이제 배당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잠시만요. 여기 배당이 1.79, 3.74, 4.41. 자, 바르샤는 무승부 해도 상관없어요. 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르샤는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1등 그거밖에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소시에다드는 3점을 얻어야 되죠. 근데 이제 현재 흐름을 현재 흐름을 보면 분명히 소시에다드도 좋아요. 최근 5경기 동안 3승 2무 기록하고 있고 레알도 2대0으로 잡았어. 5월 3일날. 바르샤는 현재 3연승을 거두고 있고 홈에서만큼은 뭐 이번 시즌에 굉장히 셌죠, 진짜로. 이번 시즌에 굉장히 셌고, 또 홈에서 이번 시즌에 무패네요. 33득 2실, 이게 말이 되나? 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바르샤로 그래도 좀 세게 느껴지죠. 왜냐면 이 바르샤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는 21전 21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천적이죠. 완전한 천적. 자, 이렇게 본다면 이 배당이 저는 바르샤가 이제 좀 더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제가 이제 이 경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직전에 그 아스날과 브라이턴 경기가 좀 생각이 나요. 물론 아스날도 동기부여가 있었고 브라이턴도 동기부여가 있었지만, 이 바르샤는 동기부여가 지금 없는 상태라서, 그래서 바르샤 승은 무조건 가져가되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고려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바르샤 승을 생각할 것 같은 그런 경기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경기는 좀 고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승으로 가기에는 좀 애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배당까지 참고를 해서 이 경기의 결과값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하지 못했다. 11번 라요 대 에스파뇰. 자, 일단 11위 대 19위고요. 배당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네, 두 팀의 흐름을 보니까 뭐 그렇게 누가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은 딱히 들지가 않는데, 다만 두 팀 모두 승점 3점이 간절히 원하는 경기고, 상대 전적에서 라요가 에스파뇰을 상대로 6연승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라요가 홈에서 지금 현재 3연승 중이다. 근데 그 3연승 중에는 바르샤도 있었고, 또 최근 홈에서 라요의 경기력을 보면 굉장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에스파뇰은 순위가 말해주죠. 예. 현재 흐름도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고, 원정에서는 지금 현재 6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라요가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경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스파뇰은 또 실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팀이라서, 이 경기를 봤을 때 라요가 2점차 이상으로도 승리를 거둘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치고는 배당이 높다. 즉 이거는 에스파뇰 사이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2번 웨스트햄 대 리즈. 자, 웨스트햄은 이제 주중에 그 컨퍼런스 경기를 뛰고 오는데, 아무래도 리즈보다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보입니다. 나쁜 상태라고 보입니다, 웨스트햄이. 근데 리즈가 현재 흐름이 너무 망가져 있어요. 지금 7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또 실점이 지금 22실점이 말도 안 되게, 너무 한 경기당 거의 3실점 이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득점은 1득점 이하고 1득점 정도 되고, 그래서 리즈가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웨스트햄은 이번 경기에서 동기부여가 그다지 크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 남은 경기가 2경기인데 리즈가 이 2경기 동안 다 승리를 거두고 웨스트햄이 2경기를 다 진다고 해도 강등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득실 차이로. 그래서 웨스트햄이 어쨌든 좀 안정권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사실 웨스트햄은 무승부만 거둬도 뭐 상관없는 그런 경기라서, 동기부여는 어쨌든 리즈한테만 있는 경기, 웨스트햄은 체력적으로도 불리한 경기. 근데 두 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리즈가 훨씬 더 안 좋아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경기입니다. 근데 이제 웨스트햄이 최근에 그래도 애들 폼이 좀 올라와가지고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제가 볼 땐 웨스트햄 사이드로 좀 가는 게 그래도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내 배당이랑 뭐 그런 거 한번 떠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라고 써놨습니다. 다음에 13번 발렌시아 대 레알입니다. 이 레알이 이제 리그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실상 없다라고 전 봅니다. 저는 없다. 지금 벤제마가 이제 레반도프스키랑 득점이 4득점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뭐 승리를 해봤자 사실 이제 우승권도 정해졌고, 뭐 2위 싸움이 되겠죠, 동기부여가 있다면, 굳이 있다면. 근데 어쨌든 레알은 4월 초부터 계속해서 3, 4일간 간격으로 경기를 계속 치러왔어요. 그래서 발렌시아보다 훨씬 더 체력적으로 불리하다, 그런 느낌일 수 있겠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발렌시아가 레알과 비교했을 때 흐름이 그다지 밀리지가 않는다. 두 팀 모두 다 3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알이 지금 챔스 뛰기 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발렌시아는 무조건 3점이 필요한 상태, 레알은 막 굳이 3점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2위 싸움을 뭐 하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는 있겠죠. 어쨌든 저는 이 경기에서 발렌시아가 충분히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그림으로도 보여요. 배당으로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레알 쪽으로 이렇게 높은 배당을 준 거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국내 배당 떠야 할 것 같은, 이렇게까지 이 해외 배당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14번의 세비야입니다. 세비야랑 베티스인데, 자, 이거를 보면 저는
이건 국내 배당 뜨기 전에도 일단 좀 정하긴 했는데 저는 세비야 승 없다라고 일단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에게 이제 필요한 승점은 3점입니다. 3점. 3점 아니면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예, 저는 3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베티스도 이제 챔스권에 도전하려면 무조건 3점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무승부보다는 사실 승을 굉장히 원하는 경기가 되겠죠. 근데 두 팀의 그 현재 흐름, 베티스는 2연승을 거두고 있고 세비야가 최근에 너무 잘해요. 물론 세비야가 유로파 주중에 경기를 뛰고 오지만 그래도 세비야는 이 리그 경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전으로 아마 내보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세비야가 최근에 너무 잘해가지고 베티스는 원정에서 직전에 빌바오한테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5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비야는 최근에 홈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그냥 홈 어웨이 따질 거 없이 굉장히 잘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 경기가 세비야 쪽으로 좀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배당이 좀 많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무패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14경기를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제가 지금 패턴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최종픽 올릴 때 그 멤버십 분들에게 보이게끔 해가지고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삼이었습니다.